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슬공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돌아오셨죠? 네. 네, 저는 약간 좀 덜 잘 보냈어요.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네. 네, 아유,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제 좀 괜찮으신 거죠? 네, 이제 다 나았습니다.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죄송해요. 또 우리 열정 씨가 저 대신 열심히 해주셔서 또 마음을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슬공님들 루틴에 영향을 끼쳤을까봐 약간 걱정인데, 네. 아이, 뭐 제가 나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뭐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씩 거쳐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대자연과의 싸움. 네. 자, 다시 힘내서 또 꾸준히 방송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쁜 소식 하나 또 전하면서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슬공 언니가 애플 팟캐스트 2024년 우리가 사랑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와, 짝짝짝. 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2024년 1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셨는데요. 이 영광스럽게 그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네요. 이 애플 팟캐스트는 매해 연말마다 네. 저희한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제가 트렌드 요번에 복습을 하면서 작년 걸 들었거든요. 네. 근데 딱 이맘때쯤 네. 우리가 1위 했다고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그 애플에서 메일도 받고 뭐 되게 축하하는 방송도 하고 그랬던 게 작년 연말이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네. 또 다른 기쁨이 있네요. 아우, 그러게요. 연말마다 이렇게 좋은 소식 주시니까 그분들이 산타클로스 같아. 그러네. 그렇죠. 아니, 더군다나 그 사랑한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맞아. 또 저희도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슬공 언니도 애플 팟캐스트 에디터님들 사랑합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수요 없는 공급. 네. 갑자기 사랑합니다 하니까 우리 어린 날에 왜 이렇게 연애할 때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해 막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그러잖아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죠? 먼 옛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애플 팟캐스트를 더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싶네. 그러니까요. 이게 꿈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 이게 아니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기분이에요. 네, 맞아요. 네, 감기로 아픈 끝에 또 이런 희소식을 들으니까 힘이 막 솟아나네요. 그렇죠. 네. 참 인생이 재밌는 게 열정 씨랑 같이 회사에서 막 깔깔댈 때만 해도 회사에서 깔깔대다 혼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전혀 못했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쓸공님들 덕분입니다. 맞아요. 네, 쓸공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네. 자,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쓸공님들과 지식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맞아요. 네.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봐요. 네. 자, 오늘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요. 네. 이 또 하나의 생략할 수 없는 이슈가 있어요. 뭐죠? 네, 미 대선 결과죠. 그쵸. 네, 방송이 나갈 때쯤엔 이미 약간은 좀 그 온기가 식어있는 소식이긴 할 거예요. 그죠? 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도 우리 쓸공님들과 공감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드디어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요. 정말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였죠? 맞아요. 네. 하지만 찐 쓸공님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연초에 방송되었던 84, 85화
2024년 글로벌 경제 이슈 10. 이 에피소드를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예상대로 트럼프가 당선되었구나 하실 텐데. 맞아요. 예, 84, 85화에서 그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의 2024년 경제 전망 기사에서 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아예 당선 가정하에 기사를 썼었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그죠? 나요. 예.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꽤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라서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요번에 당선 결과를 보고 네. 참 신기했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그분들의 실력이 뛰어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반의 확률로 운이 좋아서 그쵸. 맞힌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50%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네. 어쨌든 예측 기사가 맞으니까 네. 그 기사를 쓰신 기자분들도 네.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이제 이 기사를 소개를 한 입장에서 네. 굉장히 기뻤어요. 저도. 그쵸. 네. 자, 그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 예측 기사가 맞을 때가 꽤 많더라고요.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 네. 예, 이제 물론 영국 특유의 장황한 좀 스타일, 이 어려운 단어 쓰고 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뭐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쓰시는 데다가 여러 번 예측이 맞기까지 하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관계자도 아닌데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기사를 네. 또 저희가 언니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네. 언니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유, 아닙니다. 뭐 제가 뭐. 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자, 지난 129화에 이어서 이란 이야기 오늘 마지막이에요. 129화에서 이란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도와주고 중동 지역의 분쟁이 계속되도록 하느냐. 자, 기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석유의 밀거래와 자금 세탁, 이 두 가지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석유 밀거래 과정을 알아봤었죠. 그죠? 네. 자, 오늘은 이란이 자금 세탁을 어떻게 하는지 디 이코노미스트의 훌륭하신 기자님들께서 알아낸 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요번에 이 기사도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란의 석유가 정말 길고 복잡한 여정을 거쳐서 중국에 도착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란이 석유를 팔았으니 돈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석유 거래는 달러로 하고 달러 거래는 미국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한 상황에서 이란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네. 승인을 안 해줄 테니까. 네. 자, 그래서 자금 세탁이라는 또 어둠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 자금 세탁 과정에서의 이란의 섀도우 뱅킹 시스템, 이것이 빛을 발합니다. 이 그림자가 빛을 발한다니 모순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란의 대형 석유 회사들은 은행 역할을 하는 큰 재무부서를 가지고 있대요. 이 재무부서들을 money exchanges, 즉 환전소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 환전소 자체가 법인이기도 한데요. 이 환전소가 불법 외환 지급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환전소는 네. 그 여행 갈 때 네. 찾게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환전소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맞아요. 약간 재무부와 자금부를 합쳐놓은 개념 같은 느낌이야. 그죠? 네. 자, 이 환전소는 또한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유령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석유 밀거래에서도 유령 회사를 통해서 밀거래를 했죠. 그렇죠. 예, 네. 이 자금 세탁 또한 유령 회사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 이 트러스트 유령 회사 오로지 돈을 보내고 받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수의 트러스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석유 밀거래에서도 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네. 자금 세탁 역시 하나의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인을 거침으로 인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군요. 예, 맞아요. 이 여러 개의 조직을 막 흩뿌려 놓아서 일망타진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 트러스트 유령 회사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이게 급조한 거라 좀 어색하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재밌어요. 네. 자, 실제로 존재하는 트러스트의 이름을 예를 들어볼게요.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커머셜 컴퍼니. 무지개 국제 상업 회사. 근데 되게 정서적으로 되게 감정적으로 듣는다. 그죠? 왠지 이거 애기들 장난감 파는 회사 같이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짓나? 뭔가 어둠의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뉘앙스를 주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Glorious Global Limited. 영광스러운 글로벌 유한회사. 이것도 약간 종교적으로 그쵸? 보이게. 오, 그러네. 이게 이제 진짜 글로벌 상업회사라면은 좀 부끄러워서 안 쓸만한 이름들이죠. 그렇죠. 뭔가 그쵸?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그쵸? 이름들이. 예. 네. 이 회사들은 실제로 홍콩에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 기사로 네. 이 회사들이 유령 회사인 것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 이제는 존재하지는 않겠네요. 꼬리 자르기 당했어. 맞아요. 그렇겠네요. 네. 자, 이런 트러스트 유령 회사들의 오너들은 각국의 관료들과 연락을 하고 이란의 요원들에게 위임장을 주는 일을 합니다. 와, 관료들하고까지 연관이 있네. 그러게. 하긴 뭐 자금 세탁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치. 예. 정부 쪽에 어떤 그게 커넥션이 없으면 하기 네.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 이렇게 석유 밀거래에서도 사실 생산과 판매를 분리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네. 모두 이제 거대한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는 네. 일을 좀 쪼개서 진행을 해야 하네요. 네, 이게 다이어트하고도 같은 원리인데 다이어트도 내 몸이 다이어트하는 걸 모르게 해야 다이어트가 성공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요? 쪼개서. 약간 속여야 되는구나, 내 몸을. 그러니까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인다든지 네. 운동량을 확 늘리면 안 되고 쪼개서 야금야금 해야 된대요. 그렇구나. 네, 이 모든 이 생명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같네요. 그러네. 자, 석유밀거래로. 자, 우리의 장점. 굉장히 그 대화의 스펙트럼이 멀리 튄다는 거. 장점이자 단점. 맞아. 석유 밀거래 얘기하다가 다이어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석유밀거래로 돌아옵니다. 네. 자, 철저하게 분업을 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데요. 분업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예가 되겠네요. 그러네. 그죠? 네. 이 아담 스미스가 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이런 데 쓰라고 분업 가르쳤냐? 이러면서 노하시겠어요. 생산성을 높이라 그랬지. 이런 네. 암묵적인 나쁜 거래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게요. 참. 자, 이란의 석유 수출 기업. 대표적인 예로 지난 시간에 NICO라고 있었죠? 네. 예, 잊어버리셨어도 돼요. 어쨌든 존재만 알면 됩니다. NICO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상식적으로는 이 석유 수출 기업이 석유를 산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돈을 받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한 거. 뭔가를 판 사람이 산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아주 당연한 거래죠. 그렇죠. 당근 거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밀거래니까 네. 누가 누구한테 석유를 팔고 또 샀는지를 감춰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는 과정 또한 예사롭지는 않은 맞아요.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맞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네.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란의 석유 수출 기업이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서 이 석유를 구매한 사람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자, 아까 말씀드린 아주 큰 재무회계부 같은 역할을 하는 환전소 기억나시죠? 네네. 예, Money Exchanges. 자,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냅니다. 예시를 들면 나 중국의 A라는 회사에 석유를 팔아서 100만 달러 받을 게 있어요. 라고 메일을 보내요. 자, 그러면 환전소는 네트워크를 확인해서 이 회사가 진짜 중국에 100만 달러 받을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석유 수출 기업이 바로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 복잡하게도 B라는 트러스트 유령 회사를 돈을 일단 받을 사람으로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환전소는 석유 수출 기업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죠. B라는 트러스트가 인보이스, 즉 대금 청구서를 중국의 A 회사에게 보낼 겁니다. 이렇게요. 보통 이제 석유 수출 기업이 직접 이제 대금 청구서를 끊어서 네. 보내는데 네. 그 청구서 자체를 트러스트가 네. 끊는다는 거네요. 네. 석유 판매 기업은 뒤에 숨어 있고 네. 트러스트 유령 회사가 석유 판매 대금을 일단은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A 회사는 B라는 트러스트 유령 회사의 계좌로 석유값을 보내죠. 네. 자, B라는 트러스트 유령 회사는 이란과 관련이 있다는 걸 숨기고 활동하는 그야말로 유령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일이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이란과 관련되어 있음을 숨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음 단계가 어렵습니다. B 트러스트 유령 회사가 이란에 있는 석유 수출 기업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잖아요. 마침내 이제 이란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이란으로 돈을 이체를 하면 미국의 감시망에 걸릴 것이 너무나 뻔한데 네. 어떻게 돈을 보내죠? 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낼까? 여기서 다시 이란의 친구 중국이 등장합니다. 친구가 도와주는구나. 네. 저번에도 중국이 석유를 사줬잖아요. 그치. 돈 보내는 것도 중국이 보내줘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이래서. 자, 이란의 석유 90%가 중국에 수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석유를 산 중국 기업들의 돈을 받아서 이란에 돈을 보내줘야 하는 트러스트 유령 회사들은 중국의 지방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중국의 지방은행들. 이 은행들은 서구 세계와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가 있대요. 중국의 굉장히 작은 지방 은행들이라서 네. 국제 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군요. 맞아요. 서구 세계와 이제 거래를 안 해서 감시망을 피할 수가 있다. 자, 심지어 그런데 중국의 상위 20개 대형 은행들마저도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형 은행들은 사실 네. 국제 거래도 많이 하는 은행들이잖아요. 네. 놀랍죠? 자, 이란 석유 회사에서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 218개의 은행 계좌가 석유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중 67개가 중국 소형은행의 것이고 나머지는 중국 상위 20개의 대형 은행의 계좌였다고 합니다.
와,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유출되는지가 사실 더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거 유출 잘못시키면 바로 사형일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때까지 와. 꽁꽁 숨기고 있던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네. 대박이다. 그렇죠. 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뭐 찾으면 빈틈은 있게 마련인가 봐요. 그렇죠? 네. 이 The Economist의 기자분들이 또 다른 계좌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30개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은행 계좌, 10개가 유럽은행들의 계좌였다고 합니다. 또한 5개는 터키 은행의 계좌였고 2개는 유럽의 송금 관련 핀테크 앱이었다고 해요. 유럽 은행들까지 가담을 하고 있군요. 네. 이 정도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면 네. 뭐 이 디 이코노미스트가 네. 뭐 CIA나 뭐 FBI급의 그런 조사기관들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 언론사가 아니라 거의 정보기관급이네. 그러네. 진짜 대단하네요. 맞아. 대단한 작업을 하셨다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3부에 걸쳐서 그러네. 기획기사인 거지. 기획기사. 네, 이걸 놓칠 수가 없더라고. 맞아. 자, 물론 이렇게 언급된 은행들이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이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었다고 해요. 몇몇 은행들은 이란 소유로 밝혀진 계좌들을 폐쇄하기도 했고요. 이란이라는 것을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어쨌든. 네, 알 수는 없다. 자, 최소한 2021년부터 이란의 석유 밀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계좌들이 홍콩의 은행들에 존재해왔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로 난리가 났는데 한편에서는 이 비밀 계좌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게. 그리고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더 많이 이용될 것 같아. 이 홍콩 그쵸. 은행들이. 맞아요. 결론은 다수의 유령 회사가 성공적으로 은행의 스크리닝 시스템을 피해왔다는 것. 네. 그리고 이란의 불법 석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출발점이 중국의 은행이었다는 겁니다. 뭐 열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는 홍콩에 있는 계좌에서 중국의 본토로 돈이 옮기기가 아주 쉬워졌는데요. 그렇죠. 이 돈이 중국 본토로 가버리면 뭐 계좌 추적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공인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가 계신데 네. 저스틴 워커시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의 말에 따르면 단지 석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들의 밀거래에도 앞서서 설명드린 식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 줄 사람을 숨기고 하는 거지. 이게 자금 세탁이 다른 상품들에서도 꽤 있나 보네요. 중국의 대형은행은 홍콩을 통해서 또 반대 방향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같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도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달러 결제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음으로 인해서 네. 경제적 이득이 꽤 크네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도 이용을 하고 네. 많은 홍콩이 진짜 다양한 쓰임새가 있네. 네, 홍콩 정말 흥미로운 도시예요. 그러네요. 사실 나는 맛있는 음식이 많은 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쇼핑하기 좋고 네, 어두운 쪽은 알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자고요. 네, 맞아요. 밝은 면만 봐요. 네. 자, 이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네. 이 달러 결제 시스템이요. USD Chats. 우리 채팅한다 할 때 채트요. 네. USD Chats인데 이것이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래요. 이것을 사용하면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달러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중국이 바로 이 USD Chats를 이용해서 이란으로 송금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통하면 이란은 달러를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란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네. 이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네.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거였군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금 세탁의 핵심입니다. 아, 미국은 진짜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겠다, 중국이. 그렇죠. 트럼프가 왜 저렇게 관세하는지 이해가 가네요. 맞아요. 우리 또 제 다음 시간에 트럼프의 당선과 이제 세계 경제 영향 또 다룰 건데요. 예, 거기서도 좀 더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해요. 네. 예. 자, 원칙대로라면 홍콩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준수해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USD 차트를 이용한 거래를 체크해야 해요. 자, 그런데 홍콩이 이걸 은행에게 강제하고 있지는 않대요. 예, 뭐 홍콩 행정관이야 뭐 이제 중국 아래에 있는데 거의 중국 사람이죠. 그죠. 네. 뭐 그러겠어요. 열심히 뭐 준수하겠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란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네. 달러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석유 밀거래에서도 이란의 석유가 여러 곳을 거쳐 중국에 도착했잖아요. 네. 이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트러스트의 계좌를 거친 돈이 바로 이란의 회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또 거치는 곳들이 있어요. 예, 바로 파이낸셜 허브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금융 허브, 싱가포르, 홍콩 같은 곳들이죠. 그렇죠. 예, 특히나 두바이 금융 허브를 통해서 달러를 다르암으로 바꾸고 다시 이란 돈으로 바꿔서 옮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직접적으로 이란에 들어가진 않네. 그쵸. 이란 외부에서 그 환전이 이루어지고, 그쵸. 그 이란 돈으로 예. 이란 국토 내로는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다르암으로 일단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에피소드 45화, 굉장히 초기 에피소드인데 네. 여기 다양한 경제구역을 이해해야 세계 경제가 보인다 해서 허브 공부했었죠? 그렇죠. 예, 네. 이 허브는 특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 규제가 다른 곳보다 느슨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금 세탁을 할 때 금융 허브들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 금융 허브가 자금 세탁에도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네, 이게 다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어요. 그러네. 네. 이란에 계좌가 존재하는 은행들 중에 이란 계좌라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있겠지만 네. 이란의 돈인 것을 알고도 사실 눈 감아주는 곳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겠죠. 이 기업들은, 이 은행들은 왜 제재를 어기고 그렇게까지 할까요? 네, 이 이란인 걸 알고도 눈 감아주는 은행들의 경우에 이체 금액의 15%까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요. 꽤 높죠. 꽤 높네요. 예, 투자해서 15%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죠. 예. 그 무서운 미국의 어떤 눈을 속여야 되니까 네. 15% 정도는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네. 다 경제적 대가가 있었군요. 네, 맞아요. 자, 이란이 석유를 몰래 팔아서 번 돈 모두 다 이란으로 갈까요? 그럴 것 같은데. 더 해소해야 되잖아요, 돈을. 아, 그럴 것 같죠. 네. 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자, 어떤 돈들은 중국에 남아서 자,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대금 지불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수입엔 무기 수입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뭐라 해야 되지? 외상장부처럼 그렇지. 해놓고 퉁치는 거야. 선결제지. 이란이 먼저 선결제 해놓고 나중에 무기 사갈 때 그치. 거기 내가 선결제 해놨잖아. 거기서 가져가. 포인트 차감 같이. 아주 선진적인 어떤 결제 시스템이네. 그러네요. 네. 이 또 다른 돈들은 중동의 동부 지중해 지역 레반트에 숨겨두는데요. 처음 들어본다. 저도 레반트한테 처음 들어봐요. 자, 또 어떤 돈들은요. 찾기 힘든 곳에 이렇게 꽁꽁 숨겨놓는데요. 되게 의외예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또는 독일의 관광 온천 도시 같은 곳에 숨겨놓는데요. 되게 의외죠.
그러네. 예. 의외로 좀 되게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 숨겨놓나 보다. 아, 못 찾게. 못 찾게. 그러네. 자, 그리고 신기한 건 의외로 런던이 이란 관련 단체가 베이스로 삼고 있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도시래요. 런던이. 네. 와, 이게 뭐 거의 서구 세계 중심지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베이스를 치고 있네. 신기하다 진짜. 원래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요. 석유 판매 대금을 자금 세탁하기도 석유 밀거래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시간도 무척 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전쟁을 하려면 사실 빠르게 돈을 유통시켜야 할 텐데 네. 이란 어떤 방식으로 이 돈들을 빠르게 유통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네. 그 NIMA, 니마라는 가상의 달러가 있대요. 자, 이 니마를 만들어서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죠. 아, 이 니마를 받아주는 데가 있다는 거네. 실제 돈은 이란 밖에 있고 일단은 가상의 달러를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정산을 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네. 언니가 그 서울시 2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 네. 사실 이란 밖에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그 돈으로 이제 나중에 예. 정산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와서 이란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밖에 해외에서 떠돌고 있고 이란 안에서는 니마라는 걸 써서 가상화폐로 거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정산한다. 신기하다 진짜. 진짜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가상 달러 니마의 정산을 위한 이 메타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어요. 이 즉 어마어마하게 큰 엑셀 파일 같은 거죠. 야, 이거 한번 해킹 나오면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나. 그치. 엄청난 정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믿고 이렇게 진짜 돈을 안 받고 이 가상화폐를 받냐. 네. 이 메타 스프레드시 하나 믿는 거잖아. 그치. 국가의 모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여기 다 있는 여기 거네? 다 있는 거야. 진짜. 이거 해킹 한번 나면 끝이야. 보안 철저해야겠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드린 이란의 그림자 뱅킹 시스템. 네.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러니 유지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게요. 이 중간 업자들한테 보상해줘야 되지. 여러 번 송금하니까 수수료 내야지. 이렇다 보니까 밝은 세계에서 정당하게 거래했으면 받을 돈에서 30에서 50%를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너무 큰 손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어치 석유를 팔면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까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암흑 경제지. 그치. 그죠. 이 50만 원이 암흑의 경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당하게 이거를 받았어야 되는 이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네. 손해네. 그죠. 뭐 전혀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앞에서 트러스트라는 유령 회사들이 이 석유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석유 판매자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령 회사들이 현금을 가지고 도망치기도 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네,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소모가 많은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 역설적으로는 이 복잡함 덕분에 이 시스템이 끈질기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 뉴스 보면 어떤 범죄 조직이 점조직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범죄 조직이 점조직으로 전국에 퍼져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들었어요. 예. 이란의 그림자 뱅킹 시스템도 이런 점조직과 비슷한 거죠. 하나를 잘라내도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남아있고 이런 점조직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망타진이 안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예. 하나로 딱 뿌리를 하나 쫙 뽑으면은 쭉 이제 고구마나 감자처럼 네. 쭉 뽑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다른데 또 있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렇죠. 예. 이 미국에서 이란 관련 유령 회사들을 수백 개를 적발을 했는데요. 이게 또 없애면 잡초같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2022년에 수백 개의 이란 유령 회사 계좌가 발견되어서 폐쇄를 시켰는데 네. 이 계좌들이 다시 다른 계좌들로 대체되는데 단지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아, 그렇구나.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스크리닝을 강화를 하면 네. 이런 게 좀 나아지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를 목적으로 눈 감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치. 예, 그 다음에 이걸 감시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다 돈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별로 여기에 은행들이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래요. 그때 아까 100달러치 석유를 파면 50달러가 이 조직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안 없어지는 거야. 그치. 이득을 본 사람들은 너무 많네. 그치. 자, 이렇게 석유 밀거래와 자금 세탁으로 이란이 돈을 벌고 있는데요. 네. 자,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뭐 밀거래와 자금 세탁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 국가 자체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무리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네. 자, 이 어려움이 이제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라니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그러네요.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2자릿수라고 합니다. 너무 심하죠? 그치. 자, 그 와중에 이란의 정권에 충성하는 소수의 상위층들은 이 석유 밀거래의 경제 이득을 보고 있고 미사일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기사에 따르면 이란의 자금 세탁은 서구 국가들에겐 모욕이고요. 중국에게는 혜택이고 전 세계에는 위협이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이제 이란의 어떤 일부 상류층과 중국에게만 혜택인 거네. 그러네. 그죠. 네. 자, 오늘은 이란의 자금 세탁 과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이 어둠의 세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쓸공님들의 마음속에 조금 얼룩이 생기셨을까 봐. 아, 좀 씁쓸하긴 해요. 그죠? 씁쓸한 네. 얼룩이 남으셨을까 봐 조금 걱정이 돼요. 그렇구나. 네, 이게 혹시라도 이 마음에 얼룩이 생기셨다면 네. 깨끗하게 마음을 세탁하는 한 주를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금 세탁보다는 마음 세탁이 네. 좋겠죠. 맞아요. 자, 마음 세탁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